지난번에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여기서 56.2% 득표를 했어요. 그리고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세 후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득표 합이 75%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성주에서 이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에 사드 배치 중단해달라고 성주 추대위가 성명을 내니까 인터넷상에서 댓글이 막 달렸어요. 악성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그렇죠. 문재인 당시 후보가 득표율이 18%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 얘기를 성주 투쟁의 한 분, 그리고 이 사드 이야기로 전주에서 다큐멘터리를 수상하신 감독이 있어요. 이 두 분을 한꺼번에 모시고 이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자, 이걸 먼저 볼까요, 그럼? 영상을. 예고편입니까? 네. 한미 군당국은 군사적인 효용성 등을 고려해서 성주를 최적합지로 정말 기가 막혔어요. 국방부에서는 성산포대를 제외한 제3의 적합한 장소를 제대로 절차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드 핵심 장비가 오늘 새벽 부지인 성주 골프장으로 나오세요, 나와! 대한민국에 어디도 안 돼요. 저기 애들 있는 데는 또 안 됩니다. 우리 성주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애들 있는 데는 안 됩니다. 촛불 집회에 많이 나오는 분들이 대체로 애기 엄마들, 그냥 아줌마들이었어요. 내 아이를 건드린다? 이거 못 참는다. 국제 정세 이런 것들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이건 단순한 전자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게 직접 봤는데 그거랑 다르게 있잖아요. 기사가 쓰이는 거. 그러면서 타 지역의 사람들의 느낌이 같이 올라오잖아요. 아닌 거예요. 5.18 세월호 제주 강정마을 내 가만히 있었던 거 다 반성하고 미안해서 그런 쪽에 관심조차 없었던 그런 미안함. 우리가 파란 나비를 만들자. 우리 작은 몸짓이 분명히 세계를 바꿀 것이다. 오늘이 수요일인데 목요일 개봉합니다. 그죠? 네, 네. 목요일 개봉하고. 감독님에게 왜 이 영화를 만드신 겁니까? 원래는 서울 살았는데 몇 년 전에 대구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대구라는 좀 낯선 지역에 전혀 연고도 없이 이제 어떤 TK 지방이라는 좀 땅으로 갔는데, 여기는 왜 그렇게 맨날 사람들이 보수적이라고 할까 이런 궁금증이 있던 찰나에 이제 딱 옆 동네인 성주에서 대구 바로 옆에 성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 좀 폭발적인 투쟁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듣고서 아마 많은 분들도 저랑 비슷하게 좀 궁금해 했을 거예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저 사람들은 지금 박근혜 지지율이 한 86%에 달하던 지역에서 저렇게까지 저런 투쟁이 일어날까 되게 궁금해서 좀 처음에 몰래 저도 이제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몰래 좀 사진도 찍어보고 분위기가 어떤지 좀 봤다가 좀 다른 지역에서 좀 느낄 수 없었던 어떤 좀 뜨거운 좀 절실함들이 많이 느껴져서 그럼 저걸 좀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 평생 1번만 찍던 분들이 어떻게 좀 정치적인 의식이 좀 하루아침에 좀 변하게 되는지 좀 그 변화의 좀 이야기를 좀 다루고 싶어서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결론이 뭐였어요? 본인의 궁금증에 대한 결론이? 경상도 지방을 우리가 뭐 대책이 없다, 뭐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거기서 TK 지방이 좀 저는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저기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뭐 젊은 분들이라든지 SNS가 능하고 바깥 소식에 여러 정보에 능하신 그런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특히 사드라는 어쩜 큰 좀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깨어날 수 있는 정말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경상도를 진짜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가보니까
보수적인 신념이 정말 투철한 분들은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그냥 지역 분위기가 그러니까, 뭐 옆집 아저씨가 새누리당 당원이고, 뭐 몇 번 찍으라고 하니까 이제 찍고, 뭐 이런 분들이 많지, 사실. 항상 찍어왔고. 예, 네. 정말 투철한 신념을 갖고, 나는 꼭 뭐가 필요해, 뭐 이런 분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서 살았다면 그냥 무당층으로 살았을 법한 사람들, 특정한 성향이 없었을 만한 사람들이 단지 이제 그 지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좀 그런 투표를 좀 많이 하신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만 더 어떤 노력들이 있고 계기점들이 주어지면 충분히 좀 변화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성주처럼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투쟁에 계신 배미영 씨, 왜 이렇게 문재인 혹은 심상정은 아예 절대 반대였으니까요. 심상정의 표가 많이 나오거나 문재인의 표가 적어도 18%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야 했었을 것 같은데 여기 홍준표 58%.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아요. 네. 여기서 다른 지역이라 하면 TK 다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네. TK 내에서도 높아요. 그리고 이제 사드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후보를 합치면 75%. 이거 어떻게 이해되는 거죠? 사실 대구보다 더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대구보다 홍준표 후보가 더 많이 나왔어요. 개표하는 당일날은 TV를 정말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 개표 방송을 보다가 꺼버렸고 그 언론에서 일부러 성주의 득표율을 계속 보여주시더라고요. 그죠? 궁금하죠? 네.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드를 반대하는 분들은 2번을 찍지 않으셨어요. 다시 한 번요. 사드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홍준표를 지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결국 25% 정도만 사드를 반대한다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현재 남아있는 인원이 그런 거고요. 아까 현재? 네, 영화에서 보셨듯이 처음에는 군수가 먼저 나서서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그렇게 투쟁을 앞서서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따라오는 관변단체들 그리고 그 군수를 추종하는 그 작은 도시는 그렇거든요. 지자체장을 이렇게 다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같이 막 싸우다가 집회도 어마어마하게 컸었어요. 그래서 보통 평균 인원이 촛불 집회에 나오는 인원이 군청 마당에 보면 거의 2,000명씩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게 한 집 걸로 한 집 정도 나오는 그렇죠. 겁니까? 예. 근데 삼부지라고 이제 처음에 성산포대에서 지금 롯데 CC 쪽으로 이제 그거를 요청을 했죠. 군수가 먼저. 성산포대 쪽에는 거주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저기 멀리 골프장으로 가라. 네, 네. 골프장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그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군수가 군수하고 요청하는 모양새를 띈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국민을 가두고 국민을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언론사만 불러서 그 요청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 빠졌죠. 절대 다수는 반대했다가 좀 멀리 산속에 골프장을 갔으니까 그 정도면 네네. 성공한 거 아닌가 싶어서 네네. 빠진 사람들이 많았다. 네, 그렇기도 하고 군수나 또 선출직들, 군의원들은 대체로 새누리당을 공천을 받고 이제 당선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적이 계속 그렇게 남아있고, 그 선거 기간에도 그 사드 투쟁을 했던 그 선출직들이 다 나서서 시장 이런 데 가가지고 전통시장 이런 데 다니면서 다 또 이번에 선거운동을 하고 그리고 조직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싸우기도 힘들 정도로 버거울 정도로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이장 상록회 얘기를 해서 이장님들이 선거 당일날 차량 셔틀을 하세요.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님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초고령화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을 모시고 선거하러 가셔야 된다고 설득을 해서 그 경로당에 모이시게 해서 차로 가시면서 이제 2번 안 찍으면 우리나라 큰일 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늘 설득을 해오던 하시는 것처럼 거죠. 1번 네. 찍으시면 큰일 네. 나요. 이번에는 2번입니다. 뭐 이런 네, 얘기하겠죠. 뭐 1번은 빨간색이고 5번도 이제- 마찬가지고 이렇게 계속 설득하시는 거죠. 그게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의 조직력이죠. 제가 네. 선거 때 제일 무섭다고 생각하는 조직력이었는데 그건 작은 도시일수록 심해요. 잘 먹히는데 그러면 그렇게 골프장으로 갔으니까 어느 정도 된 거 아닌가 사람들도 있고 네네. 선거 때가 되니까 자기를 공천해줬던 결국 정당을 위해서 뛰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득표율이 나와버렸다. 네. 그럼 이 정도 예상하셨어요, 성주에서는?
뭐 예상은 해도 인정은 하기 싫었죠. 왜냐면 저쪽은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이쪽은 뭐 그런 예, 게 없었으니까. 저희는 선거운동을 할 여력도 없었고 사드 반대 투쟁을 하기에도 버거웠으니까요. 왜냐면 사실 기억해 보시면 그때 선거운동 기간이 딱 그 사드가 반입되냐 안 되느냐 해서 그 사드 반대 운동 하시는 분들은 다 그 소성리라는 마을로 가가지고 몸으로 어떻게든 사드를 막으려고 불침번을 서고 맨날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텐트 쳐놓고 숙식하고 그러셨기 때문에 이제 인구가 많은 그 읍내로 가가지고 무슨 선거운동을 하거나 그럴 수는 정말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거기에 사실 이제 움직일 만한 분들은 다 발이 묶이셨고. 남은 분들은 얼마나 돼요, 지금? 이런 운동을 열심히 아직도 여전히 사드는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촛불 집회에 나오시는 분은 평균 잡아서 한 150명에서 200명? 그런데 이제 그 군청에서 알게 모르게 압박이 너무 많이 가요. 지역사회가 좁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더 이상 하지 마라, 이제. 예. 예를 들면, 뭐, 가게를 하시는 분은 세무조사가 나온다든지. 뭐, 샵을 하시는 분은 위생검사를 나온다든지, 불시에. 그렇게 해서 그 작은 동네에서 그런 걸 써요? 네. 지금 중앙정부에서 일어났던 뭐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이런 것들이 뭐 관제 데모, 동원된 관제 데모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축소판으로 일어나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예. 소군주죠, 군수가. 예. 왕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왕 같은 존재더라고요. 저도 도시에만 살아서 이제 사실 시골 잘 이해를 못 했는데 가보니까 그 각종 보조금이 또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보면 슬쩍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아, 뭐 혹시 그러니까 열심히 투쟁하시는 분한테 전화가 오면 혹시 요즘 좀 필요한 거 없냐? 아, 뭐 우리가 얼마든지 좀 지원해 주실 생각이 있는데 필요한 거 없냐? 이런 전화들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는 좀 이렇게 뭔가를 받고서 이제 그만 좀 해라. 약간 이런 뜻인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채찍과 당근을 둘 다 쓰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렇게 그 과정을 겪고서도 여전히 남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럼? 저예요. 혼자요? 어떤 사람들이 남은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불의를 이렇게 덮고 넘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그것도 농촌 지역은 농민회가 되게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농민회도 이제 다 같이 농민회도 사실은 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사드 반대 투쟁은. 근데 지금 이 영화의 예고편만 봤지만 영화에 보면 이제 젊은 엄마들이 예. 가장 강성이다. 네. 그래요? 별명이 생겼어요. 배장군이라고. 배장군. 네. 엄마들의 이 문제에 왜 성주에서는 끝까지 남은 거죠?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일단 제 개인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 처음에는 전자파가 무서웠어요, 사실은. 네, 전자파가 특히나 저희 집과 1.6km 정도 되는 거리에 그 사드 레이더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듣고 너무 놀랬고 되게 좀 무서웠는데, 이게 사드를 계속 알면 알수록 이게 전자파도 무섭지만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전쟁의 공포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설치하면 그때 당시에 막 쏟아져 나오던 기사들이 뭐 중국도 성주를 향해서 사드 레이더가 있는 곳을 향해서 미사일을 향하도록 하겠다. 또 뭐 러시아도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듣고 또 동북아의 이런 긴장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그렇게 정치적 각성을 하게 되고, 네네. 그걸 모여서 얘기하게 되고, 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젊은 여성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학습하게 되고 모자란 걸 그쵸, 예. 지식을 서로 교환하게 되고, 네네. 그래서 멈출 수가 없게 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네네. 그러니까 제가 몰랐던 거를 단톡방에서 같이 공유하고 그걸 계속 이 공부 저 공부 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손가락을 분질러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1번만 무지하게 찍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특히 경북은 안 좋은 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네,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새누리당이라고 안 하고 앞에 개자를 붙이거든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가 장례식도 치렀고요, 지난 여름에. 네. 이미 이름 바뀌었잖아, 자유한국당으로. 근데 저희는 이제 아직까지도 개놀이 좀비라고 불러요. 사람들을. 그러면 오늘 이 방송을 보고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은 뭐라고 생각해 주길 바라요? 원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저희가 이제 지금 느끼고 있는 건 사실 그 개표 방송을 볼 때 TK 지역만 빨갛게 나오더라고요. 이 빨간
빨갛게 만든 분들이 사실은 저희 지역에 사시는 저희 옆집 아저씨고 옆집 아줌마고 또 저기 가게 아주머니고 할머니고 이런데 그분들을 저희가 미워하면서 살 수는 없거든요. 같이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 안에서 사드하고만 싸우는 줄 알았는데 그분들의 그렇게 뿌리 깊게 박힌 그런 정치의식하고도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희망을 가지고 거기에서 사드 반대 투쟁과 함께 그런 의식 변화를 조금 가져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아군이거든요, 이렇게. 예, 적군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좀 화나셨고 미우셨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고 좀 제가 대신 사과 드릴 테니까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 좀 지지하고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저희가 사실 정확하게 공부해 보니까 정말 사드는 무용지물이더라고요. 정말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좀 반대의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감독님은요? 이 영화를 통해서 지금 투표 결과가 드러내주는 건 아직 이분들이 수적으로는 좀 소수이고 워낙 군청으로부터 온갖 회유와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역 안에서 좀 소수가 됐었어요. 하지만 이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성주만이 아니라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계속 끈질기게 외롭게 지금까지 좀 내주시고 있고 저는 뭐 사드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좀 경북에서 진짜 새로운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좀 이제 갓 걸음마를 뗀 분들한테 왜 빨리 달리지 못하느냐고 이제 하기보다 좀 손을 잡고 같이 좀 뛰어주면 이분들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 5년 후, 10년 후면 정말 그 빨간색을 좀 다른 색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무슨 색이요? 보라색이요? 그거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그래서 좀 그런 의미에서 좀 많이 좀 응원한다는 의미에서 이 영화를 좀 함께 해주시면 그분들에게 좀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영화가 이런 영화를 보통 딱딱하거나 좀 재미없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보신 분들이 생각보다 웃음이 있고 유머러스하고 좀 재밌다고 말씀들을 해주시고 있어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많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굉장히 외롭게 싸움을 하고 있는 성주의 투쟁이에 관심을 가지면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후원을 해주셔도 좋고 직접 와주셔도 좋고 한데 저희가 지금 그 소성리에 인원들이 너무 적어서 사실은 사드에 필요한 유류차라든지 그런 사드 운영하는 미군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좀 저희가 이렇게 맡고 있거든요. 검문 검색하는데 그것도 얼마 전에 신문에 났더라고요. 무슨 거기 빨갱이가 득실거린다느니 뭐 그렇게 신문에 났던데. 그 빨갱이들이 그 어머님들이에요? 네네네. 그 사람들이 말하는 빨갱이들이 우리 소성리의 어머니들인데 사실은 되게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좀 관심도 많이 식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관광 상품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대박 상품이 있습니다. 네. 달마산이라고 사드가 배치된 골프장 앞에 있는 산이 달마산인데요. 그 달마산에 직접 올라가서 사드의 실물을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뭐 앞으로 망원경 같은 것도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거기 전망 500원짜리 2개 넣고. 그렇죠. 네. 전망대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혹시나 철거가 되면 못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철거되기 전에 볼 수 있어요. 마지막 기회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관광 사업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나요? 페이스북 페이지가 네, 있고 페이스북에. 이제 거기 소성리 지금 이제 싸움이 소성리 중심이라서 거기에 소성리 상황실로 계좌번호가 있어서 이제 소성리 상황실이라고 치면 됩니까? 페이스북을 찾을 네, 때? 2개가 있는데 소성리 상황실 그리고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투쟁을 하는데 당연히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돈이 필요할 텐데 혹시 성금을 주실 생각이 있으면 그 계좌로 넣어달라. 네네. 이런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성금이 아니더라도 반찬을 보내시거나 컵라면을 보내시거나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거기 물품. 얼마 전에 이제 컵라면이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올리니까 SNS에 올리니까 갑자기 택배차 한가득
컵라면이 막 박스채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회관에 이제 천장까지 컵라면 박스가 이제 쌓여졌었는데 지금은 또 그게 많이 네네. 소진이 되어서 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농심하고 롯데는 좀 피해 주시면. 두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보시오. 마카 좀 갖다 주시오. 이거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마카는 페루에 가야 있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고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여기 홍준표 58%. 58%.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아요. 네. 여기서 다른 지역이라 하면 TK 다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네. TK 내에서도 높아요. 그리고 이제 사드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후보를 합치면 75%. 이거 어떻게 이해되는 거죠? 사실 대구보다 더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대구보다 홍준표 후보가 더 많이 나왔어요. 개표하는 당일날은 TV를 정말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 개표 방송을 보다가 꺼버렸고 그 언론에서 일부러 성주의 득표율을 계속 보여주시더라고요. 그죠? 궁금하죠? 네.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드를 반대하는 분들은 2번을 찍지 않으셨어요. 다시 한 번요. 사드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홍준표를 지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결국 25% 정도만 사드를 반대한다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현재 남아있는 인원이 그런 거고요. 아까 현재? 네, 영화에서 보셨듯이 처음에는 군수가 먼저 나서서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그렇게 투쟁을 앞서서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따라오는 관변 단체들 그리고 그 군수를 추종하는 그 작은 도시는 그렇거든요. 지자체장을 이렇게 다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같이 막 싸우다가 집회도 어마어마하게 컸었어요. 지난번에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여기서 56.2% 득표를 했어요. 그리고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세 후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득표 합이 75%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 이거지. 성주에서 이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에 사드 배치 중단해달라고 성주 추대위가 성명을 내니까 인터넷상에서 댓글이 막 달렸어요. 악성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그렇죠. 문재인 당시 후보가 득표율이 18%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 얘기를 성주 투쟁의 한 분, 그리고 이 사드 이야기로 전주에서 다큐멘터리를 수상하신 감독이 있어요. 이 두 분을 한꺼번에 모시고 이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자, 이걸 먼저 볼까요, 그럼? 영상을. 예고편입니까? 네. 한미 분당국은 군사적인 효용성 등을 고려해서 성주를 최적합지로 정말 기가 막혔어요. 국방부에서는 성산포대를 제외한 제3의 적합한 장소를 제대로 절차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드 핵심 장비가 오늘 새벽 부지인 성주 골프장으로 오늘이 수요일인데 목요일 개봉합니다. 그죠? 네, 목요일 개봉하고. 감독님에게 왜 이 영화를 만드신 겁니까? 원래는 서울 살았는데 몇 년 전에 대구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대구라는 좀 낯선 지역에 전혀 연고도 없이 이제 어떤 TK 지방이라는 좀 땅으로 갔는데, 여기는 왜 그렇게 맨날 사람들이 보수적이라고 할까 이런 궁금증이 있던 찰나에 이제 딱 옆 동네인 성주에서 대구 바로 옆에 성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 좀 폭발적인 투쟁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듣고서 아마 많은 분들도 저랑 비슷하게 좀 궁금해 했을 거예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저 사람들은 지금 박근혜 지지율이 한 86%에 달하던 지역에서 저렇게까지 저런 투쟁이 일어날까 되게 궁금해서 좀 처음에 몰래 저도 이제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몰래 좀 사진도 찍어보고 분위기가 어떤지 좀 봤다가 좀 다른 지역에서 좀 느낄 수 없었던 어떤 좀 뜨거운 좀 절실함들이 많이 느껴져서 그럼 저걸 좀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 그 평생 1번만 찍던 분들이 어떻게 좀 정치적인 의식이 좀 하루아침에 좀 변하게 되는지
좀 그 변화의 좀 이야기를 좀 다루고 싶어서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결론이 뭐였어요? 본인의 궁금증에 대한 결론이? 경상도 지방을 우리가 뭐 대책이 없다, 뭐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거기서 TK 지방이 좀 저는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저기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뭐 젊은 분들이라든지 SNS가 능하고 바깥 소식에 여러 정보에 능하신 그런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특히 사드라는 어쩜 큰 좀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깨어날 수 있는 정말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경상도를 진짜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가보니까 보수적인 신념이 정말 투철한 분들은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그냥 지역 분위기가 그러니까 뭐 옆집 아저씨가 새누리당 당원이고 뭐 몇 번 찍으라고 하니까 이제 찍고 뭐 이런 분들이 많지. 사실 항상 찍어왔고. 예, 정말 투철한 신념을 갖고 나는 꼭 뭐가 필요해 뭐 이런 분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서 살았다면 그냥 무당층으로 살았을 법한 사람들, 특정한 성향이 없었을 만한 사람들이 단지 이제 그 지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좀 그런 투표를 좀 많이 하신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만 더 어떤 노력들이 있고 계기점들이 주어지면 충분히 좀 변화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성주처럼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투쟁에 계신 배미영 씨, 왜 이렇게 문재인 혹은 심상정은 아예 절대 반대였으니까요. 심상정의 표가 많이 나오거나 문재인의 표가 적어도 18%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야 했었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 어디도 안 돼요. 특히 애들 있는 데는 더 안 됩니다. 우리 성주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애들 있는 데는 안 됩니다. 촛불 집회에 많이 나오는 분들이 대체로 애기 엄마들, 그냥 아줌마들이었어요. 내 아이를 건드린다? 이거 못 참는다. 국제 정세 이런 것들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이건 단순한 전자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게 직접 봤는데 그거랑 다르게 있잖아요. 기사가 쓰이잖아요. 그러면서 타 지역의 사람들의 느낌이 같이 올라오잖아요. 아닌 거예요. 5.18 세월호 제주 강정마을 내 가만히 있었던 거 다 반성하고 미안하죠. 그런 쪽에 관심조차 없었던 그런 미안함. 우리가 파란 나비를 만들자. 우리 작은 몸짓이 분명히 세계를 바꿀 것이다.